자, 저희 윌커슨 선수 전격 영입 롯데 가을 야구 시동을 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스트렐리 선수에 대한 교체 여론들 많이 있었죠. 드디어 이제 교체를 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선수 교체하면서 진짜 제대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요거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후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타자와 투수 한 명씩 또 바꿨기 때문에 뭐 할 만큼은 했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수 타이밍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어요. 네, 늦었죠. 근데 늦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스트렐리와 반지는 그동안 해온 게 있고 우리가 증명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이 외국인 선수가 딱 눈에 띄는 거는 또 아니니까. 이 선수도 지금 결국은 뭐 여러 명의 후보들 가운데 이제 좁히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바꾼 거는 뭐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총액 35만 달러죠. 연봉 25만 불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아까 이제 8만 5천 달러. 저희가 로니도슨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윌컨스 선수는 이 최고 145km 중후반의 패스트볼 그리고 커버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5승 5패 4.08의 평균 자책점인데 제가 이제 일본 야구 좀 자주 보시는 분께 또 윌커슨 선수 어떤 선수인지 또 이제 살짝 들은 부분 뭐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에 이 세리그 파리그 세리그 이렇게 있잖아요. 세리그 투수 MVP 한 번을 받았어요. 5월 4경기 3승 1.04였고요. 그 다음에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리그라고 하죠. 세리그 파리가 이제 교류전에서 굉장히 부진한 다음에는 2군으로 내려간 다음에 소식을 이제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4월에 이 한신 타이거즈 팀 내 집단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이 터지는 바람에 땜빵 선발로 올라와서 눈도장 한번 찍고 뭐 6월에 이제 교류전에서 못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소식을 좀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한신이 그냥 1년 재계약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이 재계약하지 않고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넘어온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 야구를 경험해봤다라는 이제 점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아 야구 물론 뭐 스카우트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게 뭐 정확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이 일본 야구를 경험을 했다라는 게 아마 높게 좀 평가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좋은 활약도 했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 굉장히 타이트한 야구를 하는 리그니까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또 앞뒤는 또 안 맞잖아요. 성민 단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그 프론트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할 텐데 일본 리그에서 뛴 선수를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트렐리보다 커리어가 좀 좋지 못한 윌커슨으로는 상대팀 1선발 상대하기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았나 봅니다. 롯데 측에서는 익스텐션, 무브먼트 등등으로 팬들에게 달콤한 말 설득하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생각 듭니다. 어찌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에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47이닝 동안 6.51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뭐 삼진도 많이 잡고 뭐 볼넷은 적긴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세부 내용은 좋았습니다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는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만 쓰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올린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잘해야 내년 시즌에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동기부여는 또 확실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경기가 한 60경기 정도 남았을까요? 대략 한 60경기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10번 가까이는 등판을 하겠네요. 10번 정도 등판을 한다고 치면은 볼 때는 한 5, 6승만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에겐 또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트렐리 선수와는 또 이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스트렐리 선수 모습이 또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SNS에서
가족여행 가깝게 그냥 가족여행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교체 선택이 또 내려지게 됐어요. 이제 올 시즌 3승 5패 4.37의 평균 자책점, 평균 이닝도 5이닝밖에는 또 먹어주지 못했고 내림새가 또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를 교체하는 선택 뭐 당연했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진짜 좋았는데 2점 작년에 2점대 찍었죠. 네. 2점대 평균 찍을 때 진짜 투수가 저게 정말 투수고 피칭이다. 아니 저렇게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야지. 저게 투수지. 막 이런 그런 야구를 좀 봤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구속도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뭐 진짜 야구 이런 거 보면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난타를 당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확 무너지는지. 근데 요키시 같은 경우는 롱런 했잖아요. 그쵸. 쭉 롱런을 했잖아. 근데 롱런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춘 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진 못했단 말이에요. 참 야구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반즈 선수는 교체되지 않고 일단은 시즌 끝까지 또 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드럼 선수, 그다음에 윌커슨, 거기에 이제 반즈까지 롯데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승부수를 모두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기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희가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선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롯데를 말씀을 하신다면 네. 외국인 선수 그동안 우리가 롯데가 외국인 선수의 큰 덕을 본 게 좀 있을까요? 뭐 린드블럼 선수도 뭐 기억이 나기는 하고 사도스키 예전에 좀 잘 던졌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을 때죠. 롯데가 가을 야구를 막 할 때였으니까. 아두치 선수도 또 기억나고. 근데 그동안에 보면 꼭 이게 외국인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가을 야구를 진출을 못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좀 많이 미흡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보면은 약간 그 팬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있다 프런트가. 이게 팬들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느끼는 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저희 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면은 거의 생각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롯데도. 근데 너무 예전에는 성민 단장이 너무 딱딱했어. 너무 딱딱했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자기가 진다라는 생각을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롯데가 이번 그 교체 선택은 아주 잘한 프런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롯데 입장에서도 지금 뭐 다소 늦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혹은 이제 이러다가 그냥 외국인 선수 셋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작년에 렉스가 딱 이런 케이스 아니야. 교체 외국인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잘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또 다음 시즌에 해보니까 또 이게 미미하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롯데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즌 초반의 그 분위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또 찾아내느냐.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롯데도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망고님 저는 저 말씀도 확 와닿습니다. 근데 결국에 작년에 스파크맨 교체할 때 그 시기까지 와서 교체한다고. 지난해에도 늦었다. 스파크맨 너무 늦게 교체해가지고 탄력을 못 받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윌커슨 선수가 잘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현욱 투수 코치가 윌커슨 선수 평가했습니다. 댄 스트레일리의 좋았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2020년의 스트레일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윌커슨 선수의 첫 예상 등판 경기는 21일 키움전 후반기 첫 경기니까요. 어쨌든 뭐 키움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타선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이정우 선수, 뭐 김혜성 선수만 일단은 조심하면 되는 그런 타선 구성인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중요하죠. 기분 좋게 팀도 승리하고 본인도 승리 투수 챙긴다면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또 마음껏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첫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첫 경기보다 꼬이기 시작하면 아마 잘 안 풀릴 수도 있단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첫 경기. 그래요. 윌커슨 선수 투구폼도 스트레일리 선수 모습이 보여요. 또 박롯데 우승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일리 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윌커슨이 보여줄 수 있다. 이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기 또 약간 하락세였잖아요. 전반기 하락세를 다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복도는 외국인 선수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드럼과 이제 윌커슨 선수 얘기 저희 잠깐 해봤네요. 그래. 스트레일리랑 근데 윌커슨 선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지금 보니까
만으로 34살이더라고요. 맞네. 이러면 나이가 좀 적은 편은 아니라고는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스트레일리 선수는 뭐 이미 하락세가 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어야 됐고 뭐 그만큼 또 마땅한 선수도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